안녕하세요. 해외 반응을 전해드리는 호해TV입니다. 얼마 전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전 세계 국가들의 2024년 군사력 순위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군사력 순위와 세부 지표 순위들을 알아보고 발표된 순위 중 세계 1위에서 10위까지의 나라들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발표 내용을 일본에서도 관련 기사가 있었는데요. 일본의 기사 내용과 기사에 따른 일본 사람들의 댓글 반응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2024 글로벌 파이어파워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군사력 순위를 세계 5위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 평가지수 점수는 0.1416점으로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45개국 가운데 당당히 5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대치 중인 북한은 2023년 34위에서 올해 36위로 떨어졌습니다. 평가지수는 0.5313점을 받았네요. 참고로 평가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군사력이 강함을 의미하며 이 평가는 핵무기 또는 생화학 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방위비, 인구, 병력, 전투기, 전차, 선박, 자원 등 60개 이상의 평가 항목에 대한 데이터를 종합적 점수 채점 방식으로 순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사력의 순위는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는데요. 2004년 한국은 14위에서 2007년에는 12위였고 2011년 7위까지 올랐다가 그 후로는 꾸준히 7위에서 12위 사이의 순위를 오가다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6위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올해에는 드디어 5위로 순위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채점 점수를 기반으로 최근 상승 추세가 높은 나라 46개국도 뽑았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했고 일본이 2위, 튀르키예 3위, 이란 4위, 이스라엘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군사력의 상승세가 높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과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부 평가 항목을 보면 가용 가능한 총 현역 군인 인력 순위는 우리가 60만 명으로 9위이며 북한은 132만 명으로 5위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별 총 가용 예비군 인력은 베트남 500만에 이어 우리가 310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서운 이유가 남성들의 대부분이 군 경험자로서 위에서 나열한 예비군 300만 명도 큰 수치이기도 하지만 실제 전쟁 시에 50세 이하의 대부분 남성 역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예비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원들을 총합하면 1000만 명 정도나 됩니다. 전차 부분에서는 2501대로 9위, 자주포에서는 3189대로 4위, 견인포는 4863대로 러시아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력 전차는 현대로템에서 개발한 3.5세대 전차 K2와 K1A2 그리고 3세대 전차로 K1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자주포는 K9을 1300여 대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군 부분에서는 잠수함 22척으로 6위이며 구축함 13척으로 5위, 호위함은 17척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군에서는 전투기 353대로 7위, 폭격기 98대 6위, 훈련기 288대 8위, 공중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특수임무 항공기 부분에서는 33대로 8위, 헬리콥터 758대로 5위, 공격용 헬기 112대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F-35A 스텔스 전투기 39기와 F-15K 59기, KF-16 131기 등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외환 보유액 4232억 불로 8위, 상선함대에서는 2063대로 8위. 참고로 상선함대란 민간 상선이지만 전시의 주요 수상 전투력 강화를 위해 해군 병과에 의해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선박입니다. 위의 항목들 포함해서 60여 가지의 항목들의 평가로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는 한국을 세계 5대 강국으로 표시하고 총 145개국 중 5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으며 마지막 검토 날짜를 2024년 1월 8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위부터 10위까지의 나라들을 위에서 설명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역순으로 10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0위는 작년에 이어서 이탈리아가 차지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합니다. 이탈리아는 남유럽에서 스페인과 쌍벽을 이루는 강력한 해군을 보유하고 있고 해군보다 상대적으로 육군이 약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방비는 316억 불이며 현역병 16만 명, 예비군은 2만 명이고 전차 200대, 자주포 64대, 견인포 108대, 다연장 로켓 21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군은 항공모함 2척, 구축함 4척, 호위함 3척과 잠수함 8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은 전투기 90기, 폭격기 67기, 훈련기 163기, 수송기 29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력 전투기로는 F-35A, F-35B,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위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작년에 7위였는데 2단계 내려갔네요. 파키스탄의 무기들은 구식 무기가 많긴 하지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65만의 최대 가용 군사력과 예비 인력 55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경제적인 문제로 63억 불이라는 순위에 비해서 낮은 국방 예산으로 신형 무기 도입하는 데 문제가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차 3,742대, 자주포 752대, 견인포 3,238대, 다연장 로켓 602대로 지상군의 전투 물량은 많은 상태입니다. 주력은 중국산 전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군은 구축함 2척, 호위함 9척, 잠수함 8척으로 해군 전력은 약하나 공군은 전투기 387기, 폭격기 90기, 훈련기 549기, 수송기 60기로 공군 물량도 많은 나라입니다. 주력 전투기는 JF-17과 F-16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리는 튀르키예로 35만 명의 병력과 예비병력 37만 명으로 자체 신형 무기들을 꾸준히 개발하는 나라이며 총 국방 예산은 400억 달러로 전체 13위입니다. 자체 개발한 알타이 전차를 포함해서 2231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주포 1038대, 견인포 1747대, 다연장 로켓 602대를 운용하고 있고 주력은 독일산 전차인 레오파르트 전차를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리적 특성상 호위함 4척, 잠수함 12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전투기 205기, 훈련기 275기, 수송기 83기를 운용하고 있고 주력으로는 F-16C D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는 현재 방위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육성으로 방위산업 수출 쪽으로도 많은 발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7위는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작년 8위에서 한 단계 올라선 순위인데요. 일본은 53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최근 군사력에서 상당한 변화와 증가세를 보이며 정규군 24만 명의 예비군 5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북한, 러시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군사력 증강을 하는 국가입니다. 육군은 전차 518대, 자주포 173대, 견인포 480대, 다연장 로켓 54대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지리학적으로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육군의 병력은 좋은 순위는 아니지만 해군의 병력이 강력합니다. 구축함 36척으로 3위이며 잠수함은 23척으로 5위이고 호위함은 4척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해군의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한 전투기 217기로 13위, 훈련기 420기로 4위, 폭격기 36기, 수송기 40기로 공군 또한 강력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력으로는 현재 F-35A와 F-1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의 강자 6위 영국입니다. 정규 군사인력은 많지 않지만 100만에 가까운 예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전체 6위인 628억 불입니다. 육군은 전차 213대, 자주포 71대, 견인포 126대, 다연장 로켓 41대로 일본과 같이 지리적 특성상 영국의 육군은 강하지 않지만 항공모함 2척과 6척의 구축함 그리고 10척의 잠수함과 11척의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해군을 자랑합니다. 공군은 120대의 전투기와 29대의 폭격기, 219대의 훈련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으로는 F-35B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인도는 핵무기와 ICBM, SLBM, 항공모함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나라로 145만 명의 정규군과 115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한 맨파워를 자랑하는 국가이며 국방예산은 740억 불입니다. 인도는 전차 4614대, 자주포 140대, 견인포 2432대와 다연장 로켓 70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주포 중에는 한국에서 수입한 자주포, K9 바스라티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항공모함 2척과 구축함 12척, 호위함 12척, 잠수함 18척으로 해군 또한 강력하며 공군도 전투기 606기, 폭격기 130기, 훈련기 351기, 수송기 264기로 육해공군이 골고루 강한 나라입니다.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와 러시아의 Su-30 MKI 등 러시아와 프랑스의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인접하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긴장감과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방에 더욱 힘쓰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3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규군 200만이며 예비군 51만으로 중국의 방위비는 2270억 달러로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전차 5000대, 자주포 3850대, 견인포 1434대, 다연장 로켓 3180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비는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항공모함 2척, 구축함 49척, 호위함 42척,
잠수함 61척으로 수적으로는 미국을 제치고 1위이나 질적으로는 미국에 많이 뒤처진다는 분석입니다. 공군은 전투기 1207기, 폭격기 371기, 훈련기 402기, 수송기 28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육해공군 골고루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공군 전투기 역시 중국에서 개발한 제20, 제20이며 일부 러시아제 Su-35, Su-3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군사적 긴장감으로 인해 중국 역시 엄청난 군비를 증강하고 있는 나라고 국방비 지출 면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이며 최근 10년간 국방예산 증가율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률보다도 높습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핵의 비축량도 늘리면서 중국의 핵무기 증강이 서방 국가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정규군 132만 명, 예비군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1,090억 달러입니다. 러시아의 육군 병력은 전차 14,777대, 자주포 6,208대, 견인포 8,536대, 다연장 로켓 3,065대로 압도적인 육군을 자랑합니다. 주력 전차는 러시아에서 개발한 BMP 시리즈와 BMD 시리즈가 주력입니다. 해군은 항공모함 1척, 잠수함 65척, 구축함 14척, 호위함 112척이며 질적으로는 미국에 뒤처지지만 수량으로는 미국보다 많은 함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또한 전투기 809기, 폭격기 730기, 훈련기 552기, 수송기 453기를 보유하며 강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력으로는 Su-57 스텔스 전투기와 Su-27, Su-35 전투기들과 소련제 미그 계열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1위입니다. 국방 예산은 우리나라의 거의 20배인 8,327억 달러이며 정규군 132만, 예비군 80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육군은 전차 4,657대, 자주포 1,595대, 견인포 1,267대, 다연장 로켓 694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해군은 엄청난 11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75척, 잠수함 64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11척의 항공모함으로 인해 세계 1위 공군은 미국 공군이며 또한 세계 2위 공군도 미국 해군이라는 말이 맞는 듯합니다. 세계 1위의 공군인 미국 공군은 전투기 1,854기, 폭격기 896기, 훈련기 2,648기, 수송기 957기이며 주력 전투기로는 F-22A, F-35A, F-15, F-16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성능 면으로 물량으로도 압도적인 1위이며 그 화력 역시 대단합니다. 이상으로 10위부터 1위까지의 순위를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일본 매체의 기사 내용과 일본인들의 순위 발표에 따른 댓글 반응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매체 NHK에서는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 우크라이나 위기로 장비 수출도 급증이라는 기사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발언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따라 급속히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미국의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의 순위를 인용하여 한국의 국방력 순위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서 5위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방비는 꾸준히 상승 추세이며 한국의 군사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관민일체가 된 방위산업이고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이 이전에는 아시아나 중동 국가들이었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로 지금은 유럽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폴란드와 대형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전차 그리고 유탄 발사기, 전투기 등이 매각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등에도 한국은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NHK 이외에도 일본의 여러 매체에서 이번 순위 발표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국방력 순위와 일본의 순위를 소개했는데요. 대부분의 기사들이 순위 위주 소개 기사이기 때문에 다른 기사 소개는 생략하고 기사에 있는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순위가 왜 이렇게 낮은가요? 분명 5위였죠. 2023년에는 8위로 떨어졌죠. 해외에 돈을 뿌릴 여유가 있다면 군비에 돈을 투자해라. 좀 더 확실하게 해라.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보다 낮다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거 틀린 거죠? 왜 프랑스, 독일이 한국보다 아래지? 이상하네. 역시 생각했지만 한국이 영국보다 위라는 게 납득이 안 가?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전후 처리 비용은 한국이 낼 수밖에 없겠지. 양쪽 다 지는 것이 좋다. 이런 랭킹이 의미가 있나? 특별한 것이 없는 한국의 열악한 무기와 적 앞에서 도망치는 병사들. 아무리 봐도 랭킹이 너무 높은 거 아냐? 한국군 사람 수가 많은 건 징병제 덕분이잖아요.
자위대에 인원이 부족하다는 사람은 징병제를 부활시키고 싶은가?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징병제도가 부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본의 군사력은 7위일지도 모르지만 장기전이 되면 약하다. 결국 규제가 걸려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의존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토마호크를 구입했는데 미국의 재고가 남아있어서 구식 토마호크를 샀습니다. 일본은 현재 군사력은 7위이지만 5년간 GNP의 2%까지 군사비를 증액할 예정이므로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제3위의 군사강국이 되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섬나라로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에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육로로 주변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는 심리적 단점도 있다. 바다 덕분입니다. 일본이 비록 7위로 상위에 있다고 해도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며칠 못 가지 않을까. 핵미사일을 수십 발 한꺼번에 대도시를 향해 발사하면 요격할 방법이 없다.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면 드디어 일본을 총공격하고 점령할 기회가 찾아온 것이 된다. 이제 언제 뒤통수를 맞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시다 총리 때가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힘은 이미 한국보다 약하다. 어쨌든 원래 있던 지상 병력은 없어진 셈이니까 메인이 동원병이라는 게 어이없음. 지금 주변 국가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침략에 모든 노력을 쏟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한국이 5위라는데 또 일본을 이겼다. 자랑스럽다라고 떠들어댈 것이다. 거의 제로인 해군력에서 왜 5위지? 모르겠어. 작은 한국보다 아래. 약하다. 약한 군사력. 한국 강하다. 나는 한국이 좋아. 한국은 너무 강하다. 일본이 다시 탑 5에 돌아가지 않을까. 뭐랄까 변동이 심한데 그렇게까지 변하는 게 가능한 거야? 종이 위의 순위입니다. 너무 무의미해.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도 이라크를 제외하고는 지난 50년간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앞으로는 미사일과 방공 시스템과 해커의 능력으로 군사력은 평가될 것이다. 한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서 군수품이나 식량 의복을 보내는 경로가 되기 때문에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일본인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일본인들은 우리가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에 많은 관심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질투 섞인 반응과 그리고 경계하는 반응 등 여러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꾸준히 우리의 국방력이 올라가고 있고 현재 세계 5위라는 순위는 정말 자랑스러운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글로벌 파이어파워에서 발표한 세계 국방력 순위와 일본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